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우입니다. 남한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남한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통의 문자 대화를 나누는데요. 주로 글과 함께 감정을 표현한 그림말인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합니다. 만화 같기도 하고 귀엽죠? 그런데 이런 스마트폰 속의 이모티콘이 현실 세계로 뛰쳐나왔습니다. 이렇게 귀엽고 예쁜 걸 실제로 만지고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사시겠습니까?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 심지어 외국인에게까지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의 캐릭터 상품, 어디까지 진화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엔 꼭 필요한 얘기도 전화보다는 문자로 대화하는 게 더 편하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는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를 누구나 한두 개씩은 사용하는데요. 현재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모바일 문자 서비스의 대표 주자로는 왓츠앱, 위챗, 라인, 카카오톡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라인과 카카오톡은 한국에서 만든 서비스죠. 남한에서는 카카오톡이 강세지만 해외에서는 라인이 가입자 6억 명을 넘어서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생활의 일부가 된 카카오톡, 라인 같은 문자 서비스에는 문자로만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이모티콘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에 따르면 2017년에만 하루 1000만 명의 카카오톡 이용자가 글자 대신 이모티콘으로 대화를 주고받았고 한 달 평균 전달되는 이모티콘의 수만도 20억 건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에 힘입어 카카오 캐릭터 제품화 사업의 2017년 매출은 97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설립 첫 해인 2015년만 해도 매출은 103억 원에 불과했지만 이듬해 705억 원으로 급증했고 이제 1000억 원 돌파를 목전에 둔 겁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대표 캐릭터인 라이언의 공을 인정해 라상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매출 증가에 기여했으니 고위직으로 승진시켜 준 거라는 우스갯소리인 거죠.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중에 하나인 인스타그램까지 운영하는 라이언은 구독 신청자만 3만 5천 명이 넘고요. 어딜 가든 라이언 인형을 갖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사람들은 외국에 나갈 때도 인형을 챙길 정도입니다. 카카오의 경쟁사인 네이버의 캐릭터 라인 프렌즈의 인기도 만만치 않은데요. 미국은 물론 태국과 싱가포르 등 11개국에 진출했고요. 특히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매년 11월 11일에 열리는 중국 최대 할인 행사인 광군제에서 한국 토종 캐릭터인 브라운이라는 곰과 콘이라고 불리는 토끼 제품이 2017년엔 무려 46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이들 제품의 인기는 대단한데요. 카카오와 라인의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에선 길게 줄을 늘어선 외국인들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쓰는 문자 서비스의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니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에 오면 반드시 가봐야 하는 관광 명소 중에 하나가 된 거죠. 라인 매장에는 인형과 장난감, 가전, 사무용품 같은 상품이 6,500여 개나 전시되어 있는데요. 주 고객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20, 30대 여성들입니다. 독일의 필기구 업체인 라미, 스웨덴 왕실 도자기 업체인 구스타브스 베리, 그리고 저비형 자전거로 유명한 영국의 브롬통 같은 다양한 업체와의 협업도 두드러집니다. 정보기술 IT 업체 캐릭터가 인기를 끌기 전에는 만화영화 캐릭터가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파란 몸에 조종사 모자와 안경을 쓰고 하늘을 날고 싶다는 꿈을 가진 펭귄 뽀로로가 대표적입니다. 2003년 11월 27일에 태어난 뽀로로는 아이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뽀로로와 대통령을 합친 뽀통령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는데요. 2004년 프랑스 공영방송인 TF1에서 방영돼 평균 시청률 47%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워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고요.
미국, 영국, 인도 등 세계 130여 개국에 수출돼 세계적인 캐릭터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마리의 애벌레인 레드와 옐로우가 친구들과 벌이는 이야기를 담은 라바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라바는 2018년 현재 세계 120여 개국에서 방영 중이며 일본, 대만, 홍콩 등 20여 개국과 상품화 사업을 체결해 200% 이상의 매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000년대 이전의 한국 캐릭터 시장은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아기곰 푸, 산리오의 헬로키티 등 외국산 캐릭터들이 좌지우지하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1983년 선을 보인 아기 공룡 둘리가 유일한 한국 캐릭터였을 만큼 토종 캐릭터를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 뽀로로가 이른바 대박을 치면서 토종 캐릭터의 가능성이 주목받기 시작했고요. 이후에 카카오와 라인의 캐릭터가 나왔던 거죠. 단지 친숙하고 예쁘다는 이유로 비싼 가격에도 지갑을 여는 고객들이 늘고 있는 캐릭터 상품. 문구와 생활용품을 시작으로 이젠 장신구, 통장, 식기, 골프용품까지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한국 토종 캐릭터 상품의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업체들이 속이 탄다고 하죠.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1, 2년에 한 번씩은 새 스마트폰으로 교체하던 이들이 요즘은 3년이 다 되도록 쓰던 단말기를 계속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마트폰 회사들은 매년 새 상품을 발표하며 대대적인 광고를 해왔습니다. 지문인식, 방수, 인공지능 비서 같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기능들을 강조하며 이 제품을 한번 써보시라 이렇게 권하는 거죠. 그런데요, 최신 스마트폰이 더 이상 새롭다고 느낄 만한 기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2014년에 나온 아이폰 6의 출고가는 78만 원에서 105만 원 선이었습니다만 2017년 말에 출시한 아이폰 8의 출고가는 94만 원에서 114만 원 선입니다. 100만 원이 넘는 고가에다 달라진 게 없는 기능 때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스마트폰 평균 교체 주기는 2014년 1년 11개월에서 2018년 2년 7개월로 길어졌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자구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LG전자는 아예 오래 쓰는 스마트폰을 내세워 제품 판매 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중고 휴대폰 보상제를 내놨습니다. 신제품을 사고 기존에 쓰던 제품을 반납하면 중고 시세보다 최대 10만 원을 추가로 보상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한 겁니다. 제가 2년 3개월째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인데요. 아마 배터리만 바꿔주면 지금부터 2년은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장만 나지 않는다면 말이죠. 요즘 출시되는 스마트폰들은 워낙에 잘 만들어서 바닥에 떨어뜨려도 잘 망가지지가 않고요. 새 제품이 나와도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기능들이라면 굳이 바꿔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지금보다 몇 배 더 새롭고 기발한 상품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는 점점 더 길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